여기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벡터이기 때문에 단어는 줄어들고 그리고 공부할 내용은 줄어든 지금 이 교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순서에 맞게 목적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고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소 급하게 공부했거나 덜 공부한 친구 있으면 반드시 복습하고 그리고 수강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직접 출제용은 10문제가량씩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확률과 통계에서도 같은 만큼 출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문이과 공통으로 공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더 깊이 이과 고유의 영역으로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에 진학했을 때 꼭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 2 어떻게 공부해 나가게 될지 한번 간단하게 단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실제로 선생님 모든 단원마다 첫 코너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하고 정확하게 그 뜻과 의미, 목적에 맞게 공부를 했을 시에 단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하게 각각의 것들을 여긴 이거야 여긴 이거야 하면서 외우는 것 지금 한 교과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공부한 것들 그리고 이 안에서 공부하는 것들 이것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확한 목적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문과생들은 이것을 함수로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다항함수까지만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함수들을 함께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의 뜻과 성질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활용하고 미분 적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 역시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룰 때 어떤 미분법들을 통해서 더 이 함수의 개형을 더 적절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여기에서 습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분과 정적분 등 원시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역시 어떠한 미분법에 근거해서 적분법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함수들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함수들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하나요? 방사성 원소가 반감하나요? 또 실제로 무엇인가 심장 박동 같은 경우는 주기성을 가지고 표현이 되나요? 그럼요. 목소리 무엇으로 표현되나요? 자, 많은 것들이 새로운 함수들이 우리 주변에 곡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분 등 우리가 공부 시작했던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맨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그것의 뜻, 즉 정의를 공부합니다. 고유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하게 될 지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이러한 것들은 그 뜻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맨 앞서 공부했던 수원 수투의 기본 내용들 점과좌표 함수 수열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이 새로운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것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기본적으로 활용해 본다.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 방정식 분식들을 풀이하는 간단한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원 수투의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들을 살펴보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이것을 가지고 극한 미분 적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떠한 곡선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펴보고 적절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의 변화율과 추이는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되었을 때 우리는 얼만큼의 이윤을 얻게 된다. 사실 자연현상 그리고 경제학, 사회학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함수를 공부할 때 첫 번째 그것의 뜻과 정의 함수란 무엇이었지?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유한 성질을 얻을 수도 있지만 후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해서 미분하고 적분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이해하는 데 이용한다. 자, 이것이 이 단원에 있는 새로운 함수들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과 태도가 되겠습니다. 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지수함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첫 번째 등장을 해서는 여러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활용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언어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쉽네요.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일정한 비율이다. 사실 이것을 기하급수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쓰고 표현할 거야. 자, 그것과 일정한 차이.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앞서 등차, 등비, 수열 등 여러 가지에서 이것을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자, 2와 8 사이에 어떤 수가 어울리나요? 자, 이전에는 여기 5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것은 등차, 수열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이고 직선, 1차 함수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2와 8 사이에 4가 있어도 매우 어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2와 8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2, 5, 8 이렇게 해서 5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어울려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이에서 이것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2, 4, 8 이런 것을 어디서 공부했었나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작거나 크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문과 학생들의 직접 출제 영역이네요.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역시 문과 학생들의 직접 불정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와 8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이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일정한 차이로 증가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와는 달리 5가 아니라 4라서 밑으로 늘어져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밑으로 쭉 쳐져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직접 출제 영역이네. 후에 이분법에서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미적분 2나 실제로 물론 산술평균, 기하평균, 등차중앙, 등비중앙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실제로 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밑으로 쭉 늘어져 있게 되는 이러한 아래로 블록한 현수욕 이런 거 있나요? 광안대교의 가운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종대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순신대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곡선이고요. 실제로 세균의 증식, 인구의 증가,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수의 감소 등 많은 우리 주변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2, 5, 4 내가 앞서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녀석의 실력이 나고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지수 함수처럼 증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금세 이 녀석을 앞지를 겁니다. 이런 걸 유만주라고 부르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비율이냐 일정한 차이냐라는 것을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 민감한 논두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은행이 있어요.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의 은행은 선생님 100만 원 넣는데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런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계속 100만 원씩 줍니다. 매달 지나갈 때마다. 매우 훌륭한 은행입니다. 자, 그러나 좀 부럽게. 자, 만약에 어떤 B은행이 있습니다. B은행이 있는데 B은행은 이자를 매번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10만 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 여긴 10만 원을 넣어도 100만 원씩 줘요. 이런 은행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10만 원을 넣었을 때 100만 원을 주고 또 100만 원을 주고 또 100만 원을 줘요. 네, 여긴 매달 내가 넣은 돈을 2배씩 키워준다. 자, 한 10달 있으면 어디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 훨씬 유리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10만 원을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100만 원씩 10번 이자를 받았어요. 자, 그럼 10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을 넣어놨는데 2배씩 10번 이자를 붙여줬더니 1024가 곱해져서 이건 1010만 원인데 이건 1억 원이 넘었어요. 벌써 10달 만에. 자, 이것이 바로 기하급수적과 단리법과 복리법 중 단리법이 요즘엔 없네요. 왜 그럴까요? 복리법이 더 유리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번 지금처럼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속해서 주는 것이 그 이자에 다시 한번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좀 머리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리법이면 이자 붙자마자 빼서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럼 그게 원금으로 계산이 되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수투에서 수열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네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선생님이 2라고 표현했던 이 녀석 매우 중요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하나를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은행이에요. 자, 이 은행은 이자율이 100%예요. 연 이자율이 100%인 은행입니다. 이런 A, B 은행보다는 그렇지만 이 은행도 매우 착한 은행이에요. A, B 은행이 더 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 이자율 100%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복리라고 한다면 혹은 단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보면 어떤 돈 A가 있었을 때 그게 1년 후에 원금 1 플러스 이자도 1, 2배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선생님 6개월 만에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연 이율이 100%인데 가더니 그냥 주지 않고 그래 너 6개월 있었으니까 이자를 절반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1 플러스 0.5에 해당하는 50% 이자를 주어서 선생님 100만 원 넣었으면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착한 은행이다. 1년 동안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역시 50만 원을 줬어. 근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150만 원을 도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그대로 두었던 것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5의 제곱이 2.25이기 때문에 2.25A가 되어서 이득입니다. 이자 계산 한 번 더 했더니 이득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1 플러스 4분의 1. 자, 이것은 3개월 만에 25%의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줘요. 4제곱해보면 이것보다 더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자 계산을 365일 매일 하자라고 하면 1 플러스 자, 이것은 이제 한 배가 아니라 365분의 1이라고 이자가 줄어들겠지만 365제곱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 어떤 하나의 수열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한없이 여기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이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1분 1초 단위로 다 나눠서 막 몇 천만 분의 1이 되도록 그걸 전부 다 그 정도 이자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대신 몇 천만 제곱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자 계산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으로 늘렸을 때 이것이 한없이 커져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수학자들의 논쟁과 관계가 있어요. 1 플러스
함수를 공부하고 로그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입니다. 숫자 2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와 2를 잘 알면 돼요. 자, 너는 예전에 수학자들이 싸운 거예요. 이걸로. 야, 너 이게 n분의 1이 제로에 수렴하니까 이거 어차피 1에다가 무한번 제곱함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나 이거 1에 수렴한다 할래. 이게 한없이 작아지니까 정말 1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의 n제곱은 1이야. 말 배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공부하거든요. 미적분 1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아주 조금 크지만 크긴 크잖아. 1보다 조금 큰 것이므로 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때는 R의 n제곱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발산해. 이거 양의 무한대야. 한도 끝 없이 커질 거야. 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야.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 계산기가 방금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 가서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1, 2, 3, 4 할 때마다 지금처럼 커져가요. 실제로 커져가요. 그래서 1에 수렴한다는 틀린 말이네. 점점 커져가도 돼.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만, 천, 1억, 2억 막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이건 어떤 하나의 수 2.718 어쩌고저쩌고라는 무리수에 수렴한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수는 원래 있던 수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 계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률이라든지 여러분이 공부할 미분적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서도 이게 관찰이 되고 발견이 되는 무리수 2라는 녀석의 정의였던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이 n이라는 수열, 자연수를 가지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x라고 표현해도 같은 것이 성립됩니다. 자, 혹은 x분의 1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고 x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이라고 표현해서 한없이 작은 것 그리고 여기에는 한없이 커지는 것 한없이 작은 것, 한없이 커지는 것 서로 곱해서 1이 되도록 하는 역수관계에 있을 때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무리수에 수렴한다. 그것을 2라 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수 함수를 수의 극한 미분 적분하며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지수 함수의 뜻입니다. 알고 있네요. 지수 함수의 뜻은 y 이퀄 a의 x제곱 이렇게 지수 자리에 x라는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고 여기서 a를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하고 앞서 수2 지수에서 공부했던 지수의 확장 과정과 같습니다. 만약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무리수 지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1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a가 1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건 x가 무엇이 들어가더라고 그저 계속 1이 되는 상수함수에 불과하므로 우리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지금처럼 밑을 여기 있는 걸 위치라고 하고요. 그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 지금과 같이 이제는 x자리에 무엇을 다 집어넣어도 되나요? x자리에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거기로부터 무엇을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함수의 값을 정의하면 그것은 실제로 무엇이 되나요? 사실 양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라는 것은 지금처럼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리고 치역은 양의 실수다 등등 많은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성질은 여러분이 우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수 함수를 그려보도록 그것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씩 찍어가면서 눈으로 수작업으로 밝혀보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한번 그려볼 필요는 있지만 특히 밑을 이같이 좀 우리 쉬운 방금 공부한 이 말고 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지만 우리에게 더 진짜 중요한 기준문은 다른 데 또 있다 이게. 자, 그러면 지수 함수의 성질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함수를 정의했을 때는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정의역은 무엇이 될까요? 이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없으므로 수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작업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0,1, 1,2, 2,4 등등 자, y 이퀄 2의 x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편한수 몇 개를 집어넣으면서 물론 이것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인 수열이 아니라 자연수만 정의역으로 해볼까요? 1,2, 2,4, 3,8, 2, 4, 8 등비수열을 얻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수만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 유리수, 지수가 확장된 범위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은혜지수까지 집어넣어서 역수까지 다 표현해봤더니 한없이 작아지는데 음수가 된 적은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곡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이마다 직선보다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직선이 아니라 일정한 차이는 뭔가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던 계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 5, 8 그러네요. 우리는 2, 4, 8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정한 비율 지수 함수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와 같은 곡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보았더니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의역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 치역을 보았더니 이게 0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치역은 양의 실수의 집합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대1 함수다. 왜? x가 다르면 y값도 달라져요. 자, 그런 것은 후에 우리가 방정식, 분식, 그리고 역함수 등을 정리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지수 함수는 여길 지나게 되어 있겠네요. y 이퀄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y 이퀄 a의 x제곱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모든 수의 0제곱은 무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a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수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일정한 차로 증가 감소할 때는 지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비율로 계속 2분의 1씩 아무리 줄여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생각해보게 되면 어디 이상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0보다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밑에 한계점이 존재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역시 이 지수함수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밑이라는 녀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한 번씩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자 2분의 1의 x제곱 등으로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점점 작아진다, 감소한다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1대1이다 라는 측면 방정식 그리고 역함수 등과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것이 이 그래프를 숫자법으로든 컴퓨터로든 그려보았을 때 가장 첫눈에 들어오게 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생각해봐도 증가와 감소까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혹은 이후에 공부하는 부등식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를 간단하게 몇 번 그려보았으면 그 지수함수의 모양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부한 것과 같아요. y 이퀄 fx가 있으면 그것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거나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거나 함으로써 대칭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이 정도는 간단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수함수의 중요한 특징인 밑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2인 지수함수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모든 지수함수 0,1 지난다고 했으므로 평행이동하기 전에요. 자 그러면 y 이퀄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1,2 지나고 2,4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밑이 y 이퀄 3의 x로 증가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0,1은 똑같이 지날 것이고 1,3이 지날 것이고 보다 급격한 비율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는 2분의 1이었지만 여기는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자 밑이 커질수록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 관찰이 되나요?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y축 방향으로 가까워지면 더 급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적분 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급해진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요?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 증가 감소만 얘기했었으나 여러분 뭐가 궁금했었나요? 기울기가 궁금했고 미분이 궁금했고 미분 계수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기울기 가지고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2의 x제곱은 여러분이 공부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 0,1과 1,2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1이므로 그리고 밑으로 지금처럼 쳐져 있으므로 오목볼로 또 뒤에서 공부한다고 했네요. 자 그럼 기울기 1인 지점이 어딜까? 여길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1보다 작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1보다 큰 것을 여러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수함수는 이래서 무선 겁니다. 기울기가 증가해요. 그리고 그 기울기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후에 여러분이 미분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 1보다 작은 기울기, 여기서 1보다 큰 기울기라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직접 출제론이에요. 그럼 y 이퀄 3의 x제곱 자, 너 정도 되면 0,1에서 기울기가 1일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 2도 중요하지만 2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y 이퀄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도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y 이퀄 2의 x제곱 2.78 어쩌군요. 자, 이 파란 곡선에 0,1에서의 기울기가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후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심증이 생겨요. 2의 x제곱은 좀 우측으로 가야 기울기가 1이에요. 2의 x제곱은 0,1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의 x제곱은 1보다 커 보였습니다. 심증이 생겨요. 왜 선생님이 무슨 은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상한 논리수 하나를 정리하고 시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밑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이 이번엔 작아질수록
y축에 붙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그려볼 때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자 이제 a가 0에서 1 사이인 그런 그래프네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공부했었던 y 이퀄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보자 이입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는 y축에 붙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그려볼 때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자 이제 a가 0에서 1 사이인 그런 그래프네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공부했었던 아까 몸살병이 두 가지 있던데 봐봐. 엄마 그래서 그렇게 사가도 왔는데 어떻게 와서 쓰려고 몰라서. 뭐 이리 많이 사왔어요? 공부하는데 머리가 이거 어때? 이상해. 네. 이거 이쁘게 하고 어떤 성 비싼 머리에? 여기서 3만 원이면 파마만 하는데 안양에서 3만 원에 두 가지를 하고 왔어요. 파마하고 염색하고. 그래서 차비 들고 1시간 걸려서 갔다 왔어요. 이게 저번에 먹은 거 이거였지? 이거는 카카오 케이크고 이거는 이거 맛있어요. 크림 케이크고 아니면 저거도 있더라. 이게 뭐지? 아니 무슨 빵이더라? 엄마 이름 봤는데 가나? 가나 말고 속에 크림찬 또 들은 거 카 뭐였는데 카 무슨 있는데 카스텔? 엄마 다음에 이름 초코 말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뭔지 알겠지? 프레시베리인가요? 프레시베리 말고 이거는 덴마크라고 해서 이게 뭐 동그라면서 사가지고 왔는데 유산균이 살아요. 감까지. 그리고 진짜 꼭 이게 TV에 나오는데 이거 없어서 못한대. 이거 인기 많아요. 니도 알아? 네, 맛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냐? 비싸면 그거? 비쌀걸요? 일단 45분까지 좀 공부 좀 하고요. 이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번에 작아질수록 y축에 붙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그려볼 때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자 이제 a가 0에서 1 사이인 그런 그래프네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공부했었던 y 이퀄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보자 이입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는 물론 2분의 1을 찍어가면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칭이동 평행이동 여러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0,1을 지나고 그리고 1,2를 지나던 이런 y 이퀄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으면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 너는 뭐지? y 이퀄 대칭으로 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자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 이퀄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구나. 음의 지수는 지금처럼 역수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되었을 시에 카스타드? 마이너스 1제곱 했을 때 2가 되고, 그리고 여기 1제곱 했을 때 1,2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같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게 더 편한 게 사람입니다. 자 a가 0에서 1 사이라서 감소해 나가는 그래프를 그려두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처럼 무엇을 이용해도 되겠구나, 1보다 큰 경우의 밑을 가지고 표현을 한 후에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다시 중간에 그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을 통해서도 요모조모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자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 그리고 지수함수의 뜻, 그 뜻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자연수만을 정의역으로 하는 자연수만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수열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열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몇 배가 딱딱 되어나간다라는 것 외에도 그것을 한없이 키워가거나 한없이 작은 점 사이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 그러한 것 또한 가능해졌다. 왜? 이 사이에도 모두 다 2의 2분의 1제곱은 1.41413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들이 부드럽게 이어져서 지금과 같은 곡선이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 공부한 이런 간단한 특징을 통해서 지수함수 이것에 대한 최대, 최소, 방정식과 공식 등 간단한 활용을 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짜 목적과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게 언제 기울기가 1인지 궁금해요. 이게 자꾸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곡선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지금처럼 막 밑으로 볼록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수의 극한과 미분 적분을 통해 여러분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로그 함수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뜻 역시 지수함수를 정리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기만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로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공부했었던 몇 함수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별달리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인지 바로 추측하고 바로 그 성질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로그의 정의는 한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B가 무슨 뜻인가요? 자, 이것을 그냥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 안쪽에 만약에 곱해져 있으면 덧셈으로 쪼개는 거야. 이 위에 C가 있으면 앞으로 꺼내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그의 뜻이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몰랐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은 분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의 순서가 정확해졌기 때문에 앞서 공부한 것을 통해 그 다음 것을 이해하고 앞서 공부한 것을 통해 그 다음 것을 설명해 나갔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게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수함수 같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앞서 공부한 것들이 전부 다 이용되기 때문에 처음엔 좀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무엇인지 완벽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면 자, 곡선을 그었던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고 있나요? 증가하네요. 도함수가 궁금한가요? 미분 계수가 궁금한가요? 그것이 나타내고 있었던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클지 작을지 궁금한가요? 그 모든 것이 정확한 앞 뒤에 위계 질서가 분명해졌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서 공부했던 것 정확한 의미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을 그저 뻐꾸기처럼 이거 그림 이렇게 되는데 1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부터 보시라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이것의 뜻은 어떠한 물음에 대한 답이고 이것도 수입니다. 무리수로 주로 표현되네요. 자, 이것은 A의 몇 제곱이 B니 이거였어요. 이러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8이 2의 몇 제곱이 8이니 그래서 3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C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표현이었나요? A의 몇 제곱이 B니 라는 것의 답이에요. A의 C제곱이 B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y 이퀄 a의 x제곱이다라고 한다면 로그 a의 x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로그 a의 n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의 몇 제곱이 n이냐 이겁니다. 바로 이쪽에서 물어보아서 이것을 궁금해한 것이 로그의 정의구나. 자, 이것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a의 몇 제곱이 y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a의 x제곱이 y가 됩니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로그 함수의 정의고 x로부터 y를 읽어나가는 이 대응관계를 무엇이라고 한다면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반대로 역함수란 무엇인가요? 역대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요? y로부터 시작해서 x를 궁금해하면 그것이 바로 로그 함수, 우리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y로부터 x를 읽어냈더니 훌륭히 바로 로그 함수가 정의되는구나. 로그 함수 보겠습니다. y 이퀄 로그 a의 x.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하나의 함수이고요. 왜 이런 것이 정의 가능한가요? y 이퀄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무슨 집합으로부터? 모든 실수의 집합 x로부터 무엇으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임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의 집합. 왜 그랬나요? 그래프가 양수 방향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이 양의 실수의 집합에서 모든 실수의 집합으로 정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표현해주겠냐면 x와 y를 바꿔서 y 이퀄 로그 a의 x라고 표현해주게 되면 자, 실제로 이것을 지수함수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정의역으로 나를 치역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정의역과 치역을 뒤바꾸어서 반대로 치역으로부터 너 2의 몇 제곱이었어? 얼마? 너 2의 몇 제곱이었어? 얼마? 나 4야. 너 2의 2제곱이었구나. 나 8이야. 너 2의 3제곱이었구나. 이것이 로그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디를 정의역으로 보고 있나? 나를 정의역으로 보고 나를 치역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보니까 목이 아파서 이 정의역을 다시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걸 치역으로 하다가 그 치역을 여기 y축에 다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그 함수의 기하입니다. 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x와 y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y 이퀄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그 정의 자체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로그라는 기호의 정의와도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여러분이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외우고 공부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자, 지수함수를 그려서 그것을 표현한 후에 그걸 통해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찾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정역과 치역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으나 자, 로그 함수의 성질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성질. 자,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됐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나요? 정역과 치역에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치역이 a의 x제곱은 늘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치역이 바로 양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역 조건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던 거네. 뭐라고도 얘기했던 건가요? 징수 조건이라고도 얘기했던 거네요.
뭐라고도 얘기했던 건가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지수 함수의 치역. 그것이 양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닌 이런 지수 함수 값에 해당하는 a의 x제곱 늘 양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 함수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나요? 1,0을 지나게 됩니다. 지수 함수가 0,1을 지났기 때문에 1,0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네요. 평행이동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로그 a의 1은 무조건 0이다 이것 때문인데, 자, 이거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로그의 성질이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로그의 정의대로 설명해보세요. a의 몇 제곱이 1이니 a의 0제곱이 1이에요. 이 안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고, 지수함수만 그려놓아도 로그함수를 그려놓은 것처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로그함수만 그려놓아도 지수함수를 그려놓은 것처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역대응의 관계일 뿐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역시 지수함수의 성질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읽은 게 로그함수라고 했잖아. 사실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y 이퀄 2의 x제곱 그린 거예요. x고 y고. 그래서 이 y를 이쪽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읽기 위해서는 지수함수를 한번 그린 다음에 그 지수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형광등에 비춰보면 됩니다. 형광등에 비춰보게 되면 로그함수와 똑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Cooperate. 역함수. Cooperate. 제 뜻이 무엇이었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변형시킨 것. 그래서 나를 x축 방향으로 가도록 바꾸어주고 나를 y축 방향으로 가도록 바꾸어주어서 뒤집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LT자 중에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이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중간고사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그걸 왜 그렇게 피곤하게 다시 그리고 계세요? 뭐하러 다시 그려요 그거를? x랑 y랑 뒤집어서 읽으면 될 것을. 물론 이거보다는 좀 예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x와 y를 뒤집어서 읽으면 되는데, x축과 y축을 뒤집어서 읽으면 되는데 뭐하러 역함수 그래프를 다시 그리라고 하시나요? 라고 논리적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것이 역함수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반드시 아니면 좀 꾹 눌러서 그려도 돼요. 끌리지 않을 정도로 꾹 눌러서 그리게 되면 뒷면에서 봐도 이게 살짝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을 우측으로 보내고 싶으면 자, 뒤집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Fidelity. That symphony is recorded in high fidelity. Women expect fidelity from their men. Is fidelity that important to you? You have to, if you want fidelity in a relationship, it's simple, fidelity to the law. The Nazis followed Hitler with absolute fidelity. I didn't spot that Tom works for fidelity. Fidelity. Fidelity to your principles. Fidelity. Marital sexual fidelity. Fidelity. Atlantic. He's working on big transatlantic boats. A lot of super tankers pass through the South Atlantic. Lindbergh made history when he flew across. Di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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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elity. Fidelity. Diaper. Is your baby still in diaper? How does this smart diaper work? Babies cry when they are hungry or a diaper needs changing. Most infants develop a diaper rest at some time. Diaper. Ba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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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what the barber did to my hair. It looks awful. Look what the barber did to my hair. It looks awful. His father was a crazy barber. What happened to your regular barber? Bring him to the barber shop.
barber, fidelity, di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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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er, diaper, barber, theme, theme, loom, loom, counterattack, engage, engage, inherit, composure, blame, engage, engage, Boys engage in horseplay after school. Boys engage in horseplay after school. Number of people engage in work. That is more than I can engage for. I can engage for. engage, That's more than I can engage for. And I just don't want to engage. Engage in a game of tennis. I can't engage for such a thing. engage, inherit, inherit, I don't want to inherit something like that. However, humans do not inherit parents. One day he shall inherit this. One day he shall inherit this. I don't want to inherit that. Why do I want to inherit it? inherit, She inherited a fortune from her father. composure, composure, Try to keep her composure. No matter what happens, Veronica keeps her composure. He, too, appeared tired, but maintained his composure well. We just try to rest things and need a bit of composure. A little bit of composure is needed. lame, 엄마가 덴마크 사는데 덴마크도 이름 있는 게 맞냐? 들어본 것 같은데요? 덴마크. 엄마가 뭐막 표시에 뭐 일상적인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10배 들었다 해서 사가다 비해서 하다가 덴마크. 왜 떠먹는 거 이렇게 안 먹었어?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